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최근에 바이오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기존에 좋은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던 제약 기업 중에 해외 수출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들의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가 있습니다. 고성장하는 면역 글로불린 제제 시장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알리글로를 출시했고요. 수출 성장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고요. 소통방을 통해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시작은 약 7월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 데이터가 7월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양봉의 길이, 물론 음봉의 길이도 커졌지만 이런 큰 일중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녹십자를, 소외받았던 녹십자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8월에는 각도가 현재 약 우상향 15도였다면 지금 각도가 30도로 가팔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9월 최근에 너무 급등했던 영향 때문인지 바이오에서도 빠지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10% 이상 하락한 모습이고, 대신에 반등을 잘 해줬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급감하는 가운데 시가총액은 바이오 쪽으로 급하게 쏠렸던 모습,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보듯이 7월까지는 이 순매수나 순매도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모습 나왔었죠. 이 종목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개인은 이 지겨움에 질려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수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히 수급에서 만들어줬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터질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OBV 계속 쌓아가는 모습 나왔었고, 외국인 보유 비중 늘어났습니다. 18%에서 20%까지 올라갔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과거의 가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작했을 때 20년 3월 주가를 보시면은 10만 원대입니다.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치료제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 물론 과열이었지만 50만 원 이상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지속된 3년간의 하락이 있었고요. 이때 3년간의 하락의 이유는 첫 번째는 혈장이나 백신 부분의 성장이 정체됐고 수익성이 악화됐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알았던 알리글로의 FDA 승인이 늦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제로 수출 데이터에서도 알리글로의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7월부터 확연하게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제목도 미국 시장 진출해서 이제 좀 달리자라는 얘기를 적어놨고요.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는 재료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년, 21년에 상승했던 이유,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 기대감 상승하면서 급등했죠. 그리고 18년 2월 이때 혈액제제 백신 사업 부문 호조로 최대 매출 기록했고요.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녹십자가 앞으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정고를 돌파한다,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는다, 이 부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12년에는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 식약처 승인이 났었던 부분이 있었고, 신종플루 백신 생산 시작하면서 오히려 2010년 15년 전쯤에 주가가 더 올랐었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녹십자가 주가 상승하는 포인트는 어떤 생산과 승인의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작년 12월에 알리글로의 FDA 품목허가 획득이 성공하면서 한 가지 조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만 보여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가 상승의 키를 알기 위해서는 녹십자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십자는 1967년에 설립됐었고요. 전통 제약사고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는 항암 대사 분야의 연구개발을 중심을 둔 타 제약사와는 달리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퇴장 방지 의약품인 면역 글로불린과 알부민 제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 대비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에 시판 허가를 받은 알리글로, 그리고 백신 제제 수주 확대, 헌터라제 다국가 진출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수익성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녹십자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조 6천억대, 1조 7천억대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불과 340억, 800억 됩니다. 오퍼레이션 마진이 채 1%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수출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수출보다는 국내 의약품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요. 녹십자는 25년부터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알리그로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아닙니다. 이 알리그로를 만들 때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장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혈장 제제 생산과 판매가 사람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 수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알리글로가 올해 400억, 내년에 800억, 내후년에 1450억까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익성도 26년부터 영업이익률 1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7월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오른 편인데, 실제로 어떤 변화된 숫자를 확인을 하기까지는 25년부터 이 숫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려고 해도 당장은 숫자가 뭐가 재무제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중장기 매출액 전망은 이때 25년을 기준으로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 나올 것이다 라고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사가 판관비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들쭉날쭉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상승 추세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P/Value가 물론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12개월 포워드 P 레이쇼 기준으로 지금 고점권에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에서 수익성만 주로 우선은 보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면역글로불린 체제 알리글로에 대해서는 지금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이 회사가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죠. 즉 북밸류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친다. 따라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PBR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P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PBR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 얘기는 자산을 많이 샀다. 그리고 비용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알리글로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감행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결국에 나중에 수익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전제 조건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고,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지속했고요. 매출보다 비용을 더 썼다고 합니다. 13년에 40배를 상회하던 이자 보증 배율이 현재는 1배밖에 되지 않는다. 돈 벌어서 이자 갚는 데 다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비용 증가율이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25년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녹십자가 FDA 승인을 받은 면역 글로불린 시장을 알아보면 면역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하면서 200억 달러 시장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성장세가 가파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는 혈장제제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기업들 현황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게 일단 탑티어가 다케다고요.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케다가 피아주사 쪽에 놓는 LC제형을 출시하면서 시장 도용률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17위 제약사 CSL 혈장 관련 사업 분야에서 면역 글로불린 매출액이 44.6억 달러라고 합니다. 6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16% 이상 연간 성장했다라고 하고, 주목해서 볼 것은 아드마라는 주식인데 2013년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때 상장을 했고 지금 기업 가치가 5조죠. 시가총액은 31.9억 달러라고 하고 23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급격하게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2023년인데 급격하게 기업 가치가 늘어났다. 면역 글로불린을 생산을 하고 미국 전역에서 혈장 수입 센터를 운영하면서 면역 글로불린 제품을 위한 혈장을 확보하는 그런 회사인데, 흑자 전환이 되면서 23년에 주가가 한 1조 5천억에서 5조 이상 늘었다. 저는 이 부분이 키인 것 같아요. 재료가 같죠. 면역 글로불린. 여기에서 흑자가 받침되고, 흑자 1번, 2번 미국 시장에서 좀 팔린다. 그러면 녹십자 그린과 같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혈장제제 판매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PE, PE, PB, PB
P, PB. 지금 녹십자가 면역글로불린 제재 미국 매출이 반영이 아직 덜 된 숫자고 자산 가치만큼은 반영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앞서 그림에서 녹십자의 PBR이 1배입니다. 여기. 근데 글로벌 기업들, 혈장 제재 기업들 PBR이 3배, 그리폴스 1배 나와있기 때문에 녹십자가 수익성에서 숫자만 받쳐준다면 재평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올해 하반기 알리글로 미국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야 돼요. 추석 지나면 10월입니다. 하반기가 이미 절반이나 지나갔고요. 알리글로는 공정개발을 통해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고 대량 생산과 실험 보관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PBM인 시그나 등 등재를 완료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해서 첫해 매출 4,500억을 찍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향 혈액 제제의 수출입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 월마다 미국으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요게 금액 달러로 보시면 되는데 77만 달러, 80만 달러, 130만 달러 하다가 올해 7월에 70만 달러로 늘어났고 지난 8월에 155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이러한 숫자 때문에 7월부터 장대항봉이 커지면서 이런 수출 데이터 확인과 함께 한 달여간 상승이 보였고 9월 들어서는 숫자가 안 나왔죠. 9월에는 선적이 아직 안 된 모습으로 파악이 되는데 알리글로의 매출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갑자기 꺾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나오기 전에 한번 사모아 가시는 전략, 눌릴 때 사가는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